안철수의 후예. 근데 사진에 안철수 의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온 걸 봐서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뭔 후회인가요? 어제 오후에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이 얘기를 꺼내놉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자, 단일화의 아이콘 안철수. 가장 후회되는 단일화는 2012년이죠. 네.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 같은 경우는 네. 사실은 사람이 누구를 도와주면 뭐 최소한 고맙다든지 오히려 그래야 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지니까 네. 오히려 제가 안 도와줘서 졌다. 그럼 결국엔 도와줬는데 도리를 모른다. 오히려 내 탓을 하더라. 후회한다. 어제 저렇게 안철수 의원이 말한 자리에 최수영 평론가 계셨었다고 그러는데 안철수 의원은 왜 저런 평가를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을 두 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에 대한 아이콘 같은 분이니까 2011년 서울시장 선거 보궐선거 때 박원순 시장과의 단일화가 더 후회되느냐 아니면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와의 단일화가 더 후회되느냐. 그랬더니까 박원순 시장 때 단일화는 자기가 정치를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참여하지 않은 거지만 자기의 의지로 단일화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2012년 대선인데 그때 내가 그렇게 단일화까지 해줬는데 나한테 고맙다는 말은커녕 나 때문에 졌다고 하더라. 자, 그렇다면은 나 때문에 도와주지 않았다고 졌으면은 그거는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니지 않느냐. 이기지도 못할 후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이거는 사람의 도리도 아니고 리더의 도리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면 안 될 뿐이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본 안철수 의원의 워딩 중에 굉장히 아주 강력했고 또 아주 저 결기가 묻어나는 듣고 보면 굉장한 비판이군요. 그럼요. 그래서 이런 게 속내로서 드러났기 때문에 저도 어제 인터뷰하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단일화 후회한다. 사람의 도리가 아니다. 그러니까 후보자격이 있는 거냐? 당시에 2012년이니까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선에 패했죠. 그 얘기를 꺼내놨는데 사실은 안철수 의원과 문 전 대통령 2012년부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약간 인연들이 있었어요. 영상으로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단일화 과정의 모든 불협화음에 대해서 저를 꾸짖어 주시고 제가 후보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여기에 왔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느 후보 지지하는지 아십니까? 누굽니까? 지금 대답대로 투표하실 겁니까?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간에 그런 말도 있죠.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의 아바타입니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지금 방금 말한 안철수 후보가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 입으로 올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자꾸 떠도는 이야기를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제가 달리 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박찬영 교수님. 그러니까 인연이 여러 번 겹쳤었네요. 같은 이 시간. 안철수 의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굉장히 좀 섭섭한 걸까요? 지금까지도. 뭐 개인적으로 내가 후보 그래도 단일화 해줬는데 양보했는데 인사 한 번 없더라. 나한테 따로 뭐 고맙다는 얘기도 없더라. 뭐 서운하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안철수 의원의 단일화의 역사에서요. 단 한 번도 단일화 이후에 소위 말해서 챙겨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22년도에 단일화하고 공동정부를 선언했어요. 그렇잖아요. 윤석열 정부와 공동정부를 선언했습니다. 초기에 그렇죠. 그런 얘기 꺼내놨죠. 합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여권 인사예요. 자,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단일화에 대한 평가를 해야 돼요. 개인적인 서운함, 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서운함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인으로서 공동정부까지 구성한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사상 국정 난맥상으로 인해서 사상 최악의 지지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공동정부의 한 축으로서
단일화를 했던 당사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같이 나와줘야 돼요. 왜? 본인은 개인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여당 의원입니다. 그리고 공동정부의 한 축이에요. 그로서 정치적 평가를 하는 게 저는 안철수 의원이 좀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답을 해야 될 거 아닌가. 그 답을 하시고 나서 인간적인 서운함도 같이 얘기하셨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과거 얘기를 하면서 약간 평가를 한 게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얘기도 요즘에 꽤 많이 언급이 되는데 사실 수사 대상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 조사 대상이 올 거다. 뭐 조사 언제 받는 거냐.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죠. 방문을 해서. 그리고 어떤 설명을 좀 내놨고요. 그와 관련된 오늘 여당의 또 어떤 반응도 좀 있었는데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들을 위해서 뛰어야 할 검찰이 전 대통령조차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검찰에 대한 개혁이 정말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적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겁박하지 말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검도와 양심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자, 이승환 전 장관 어떻게 보셨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 문재인 전 대통령 굉장히 안쓰럽게 보여집니다. 지금 저 민주당 의원들이 문재인 대통령 사저 찾아가서 검찰이 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얘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 구명하기 위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정치 구단인 사람이 그거 모르겠습니까? 그거 알면서도 저기 화답해줘야지만 내가 여기 반사이기라도 없고 나랑 이재명 대표가 엮여야만 이게 검찰 탄압으로 몰고 갈 수 있다라는 판단 아래 저렇게 하는 모습이 좀 안쓰러워 보입니다. 성시훈 부의장 안쓰럽다 그러는데. 글쎄요,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때 가장 강하게 추진했던 게 검찰 개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검찰 개혁이 완성되지 못했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긴 했으나 그게 완성되지 못했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검찰의 그 가장 잘못된 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의 뭐 채용과 관련된 그런 의혹들 뭐 수사해야 할 게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금 검찰에 항상 지적받는 것, 별건 수사로 이어진다든지 아니면 피의사실 공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태연하게 또 다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망신 주기 위한 그런 행태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뭐 유불리를 따진다거나 뭐 같이 탄압받는 그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닐 겁니다. 본인이 받고 있는 그런 부당한 별건 수사 같은 그런 망신 주기, 모욕 주기 이런 거에 대해서 찾아오는 민주당 의원들 만나고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는 거는 저는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